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지금 시간이 5월 19일 오후 6시 50분 돼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로 저는 어제 TV 토론을 생중계로 안 봤고요. 오늘 유튜브로 이제 쭉 봤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예. TV 토론에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이준석 후보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워낙 관심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에 워낙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 그동안 나온 얘기가,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꾸 보면 알게 되죠. 특히 유튜브 이 영상은 TV 영상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사적인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영상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유명인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김문수 후보를 좀 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준석 이 후보가 예, 말을 잘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말을 잘해요. 예,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런 게 있죠. 김문수 후보는 일단 저보다도 연세가 거의 한 15년 이상 많으세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저보다는 몇 살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 10년 이상 차이 나요.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랑.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제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저가 어떤 세대냐면,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전 군대는 방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그때 대학교 때 복학을 하니까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이 연필로 손으로 수강 신청서 그런 걸 작성을 했었는데, 갔다 오니까 컴퓨터로 하라는 거예요. 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예, 제가 그때는 좀 이제 뭔가를 새로 배우는 게 좀 이제 제가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라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도 컴퓨터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세대였어요, 제가. 근데 김문수 후보는 훨씬 나이 들어서 컴퓨터가 이제 활성화되는 시대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 비해서 그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그런 면에서 이제 만약에 TV 토론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김문수 후보가 좀 어리숙하게 보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좀 바본가? 이렇게. 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묘하게 제가 이제 토론 장면에서 본 것 중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도 2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무슨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준석 후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젊은 사람을. 더군다나 이제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세대에는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재명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 당대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 서울대 경영학과까지 들어간 분이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고 아는 것도 많고. 근데 또 이제 저랑은 다르죠. 이제 저는 이제 아는 게 없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잘난 체 하는 웃군이. 머리는 좋은데 아는 게 없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아는 것도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든 것도 많은 분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기본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출신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준석 후보는 똑같이 든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데 거기다가 젊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쪽 이런 쪽 지식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돼요. 대화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구도가 잡힌 게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걸로 김문수 후보를 좀 공격하려고 들면 그런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좀 이렇게 뭐랄까 수세에 몰 수가 있는 거죠. 그 토론회에서. 그런데 옆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거를 쳐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거기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 후보는 젊으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젊은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똑같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젊어요. 그러면 그쪽 뭐 IT 쪽 뭐 이런 뭐 지금 챗 GPT니 뭐 컴퓨터 쪽 이런 쪽은 젊은 사람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같은 수준이라면 같은 똑똑한 정도라면. 그러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이건 뭐 이준석 후보한테 그냥 뭐 진짜 시쳇말로 작살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준석 후보 말 잘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TV 토론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내용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대충만 아는 거지. 그럼 뭘 보게 되냐? 저 사람의 태도, 표정. 지금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꼼짝 못하네. 뭔가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좀 뭔가 얼굴도 붉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기고 있구나. 이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네. 뭔가 잘 모르나 보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린 내용을 어차피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토론회를 할 때 모르는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재명이 이기고 있구나. 역시 이재명 후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잘 쓰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제대로 된 남자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 짓을 하면은 남자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냐? 그럼 너 고추 떨어진다. 이런 교육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뭐 고자질을 하면 너 고추 떨어진다.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근데 뭐 토론을 하다가 비겁한 예를 들어서 무시하면서 이렇게 막 상대방을 약 올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짓을 하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게 너 그러다 고추 떨어진다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남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 짓을 안 해요. 잘 반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짓을 잘하거든요.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아요. 고자질이 나쁘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해야 돼? 고자질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고자질이라는 걸 이 여성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남자들은 고자질을 한다 그러면 그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데 여자들은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그게 왜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당연히 일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몰라요. 똑같아요. 토론회에서 반칙을 했는데 반칙한다는 생각은 세다 그렇게 느껴요. 이제 그런 여자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여자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를 제가 현실에서 많이 봤어요. 저런 반칙은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반칙을 하고 있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느끼냐? 저 사람이 센가 보다. 저 사람이 잘하네.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진 강점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정상적인 남자들이 안 할 짓을 막 해요. 거짓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반칙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여자들이 볼 적에는 남자들도 물론 이제 모르는 분들 그런 죄의식이 그런 교육을 못 받는 남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여자들이 더 많죠.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뭐 고추 떨어진다 이런 교육은 아예 안 받는 게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잘하는 거예요. 싸움도 잘하고. 근데 우리 남자들이 보기엔 뭐야 저거 반칙만 계속하고 있네. 반칙하면 누가 못 이겨.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재명 후보 편을 안 들게 돼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그런 반칙도 살짝 섞어가면서 하는 싸움을 이준석 후보가 아주 잘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거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김문수 후보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게
그 3년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이재명 후보가 그 TV 토론하는 걸 제가 잠깐 봤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제가 느끼기에는 참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약간 바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TV 토론회를 다 거치고 했는데도 윤석열 후보가 이겼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뭐 부정선거 무조건 들어갔는데도 이겼어요. 윤석열 후보가. 많은 표 차이로 이긴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럼 그 원인이 뭔가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TV 토론으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압도한 느낌이었어요. 뭐 윤석열 후보는 말도 잘 못하고 뭐 거의 모르는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 잘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느낌을 줬었어요. 근데도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부정선거만 없었다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건데,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보죠. 학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진심은 오히려 말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서 진심이 더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전달된다고.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닌데 어찌됐건 말을 아주 잘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갖는 그 진정성, 마음,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TV 토론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는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론을 잘했다. 그 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압도해버렸고,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개발렸다. 요즘 시쳇말, 젊은이들이 시쳇말로 그런 말 쓰거든요. 개발렸다. 이제 아주 그냥 작살났다 이 뜻이죠. 우리 시대 때 말은 작살났어. 뭐 이제 그런 건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개발렸어. 뭐 이런 표현을 쓸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개발렸습니다. 예, 여기다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준석 후보한테 엄청 얻어맞고, 뭐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아예 뭐 김문수 후보한테는 뭐 상대도 안 되고, 이거 뭐. 네, 뭐 이제 그 토론 말 잘하고 뭐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뭐 이준석 후보가 참 VIP다. 뭐 어제 뭐 MVP다. 뭐 VIP가 아니라 MVP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라는 면에서는 결국 한국인들 중에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은 말 아니고 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이 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압승이다. 말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못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예요. 이 토론회라는 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부러 말을 못하는 척 해야 오히려 더 진정성이 더 부각이 되고 그 마음이 더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 같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 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게 표에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그 말이 진정성보다는 말이 중요하다. 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도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니까, 그런 표들도 있으니까. 그런 표들을 거의 이재명 후보가 거의 다 독식하고 있었거든요. 거짓말까지 막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론회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거의 이준석 후보가 다 네,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졌어요. 완전히 졌어요.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한테도 완전히 졌어요.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앞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말 못하는 그냥 노인네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결국은 진정성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능력이라고 보는데, 김문수 후보의 능력은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다 흡수될 거로 봐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이 보수 쪽이 뺏어올 수 없는 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라도표 거의 뺏어오기가 불가능해요. 또 한 가지 뭐냐,
노동조합, 뭐 민노총이든지 뭐 한노총이 그런 쪽 표는 이쪽 보수 진영이 뺏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재명 지지자들, 그건 뭐 난공불락이죠. 거의 뺏어오기가 힘들어. 이재명 지지자들은 거의 고정이에요. 거의 광신도들 같아요. 그렇게 뭐 예를 들면 한 세 군데 정도의 표는 보수 쪽에서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뭐 진짜 거의 못 뺏어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는 그걸 뺏어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뭐 특수한 뭐 능력을 발휘해서 말을 너무 잘해서 뺏어오느냐? 아닙니다. 그걸 뺏어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느껴집니다. 저한테도 느껴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부, 김문수 부부, 그 두 노부부가 가진 그 마음.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행운이죠. 그 노부부가 이 국민들에게 해주는 거는 저한테도 벌써 해준 게 많다라는 느낌이에요. 이 정서를 바꿔주거든요. 마음을. 참 마음이 뭐랄까 김문수 후보를 이제 쭉 보다 보면은 제 마음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느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절대 뺏어올 수 없는 표들, 전라도 표, 이재명 그 강성주의자들, 강성 지지자들 표, 그다음에 노동조합들 표 어느 정도씩은 가져올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만큼. 물론 그게 많은 표는 아니겠지만 아예 전혀 가져올 수 없는 표라고 생각하던 표 중에 그래도 한 10% 이상씩은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힘은 이 김문수 후보 그 두 노부부가 갖는 그런 마음, 약자들을 향한 마음.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면 볼수록 참 특이할 정도로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약간은 이해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분은 거의 마음이 그냥 울어요.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우시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중간에 말이 막 멈추고, 그 슬픔의 감정을 자제하느라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정말 하늘이 낸 분이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이제부터는 만약에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김문수 대통령을 정말 우리가 지켜드려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 평생을 이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인데 대통령이 되면 또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이 국민들을 챙기실까. 일단 그 마음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전부 전달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한테 참 뭐 빚을 진다고 할까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두 부부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민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경로 사상이 있으니까 정말 그 노인분들을, 대통령 부부를 정말 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해드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